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에는 한국에서 워런 버핏을 가장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치 투자계의 슈카. 네, 채널에 가보시면 알아요. 네, 우리 디피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디피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피님의 채널이 왜 안 떴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안 떴나 봐요. 원래 진국은 안 뜬대요. 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넷플릭스 투자하실 분들은 디피님 채널에 가셔가지고 그 넷플릭스 분석하는 걸 보시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상황이 발생할 겁니다. 얘기 딱 들어보면 정리 다 돼요. 정리 다 되고 오케이 뭐 지금 뭐 밸류에이션은 뭐 하염없이 떨어져 있으니까 얘기 딱 들으니까 사도 되겠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최근에 주가 하도 많이 빠져서. 그런데 그거를 들으시면은 슈카가 재림했구나. 이 DP 채널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너무 과분하신데요? 진짜 재밌어요. 매기는 진짜 재밌는데.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게 제가 지금 투자를 한 19년째 해오고 있는데 네. 제가 갖고 있는 징크스가 하나가 있어요. 네. 그 징크스가 제가 사면 떨어져요. 그건 누구나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많이 떨어져요. 저는 평균적으로 지금 19년 동안 제가 사고 나서 제가 산 가격에서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처음 처음 시점에서 아니요, 평균 가격에서 처음 산 시점이면 괜찮아요. 평균 가격에서 그냥 산 가격에서 평균가에서 조금 저보다는 조금 그렇죠. 분이시네요. 상급이시네요. 상급.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회사가 5개가 넘지 않아요. 저도 저희 채널에서 저를 어떻게 부르냐면 각방꿀이라고 불러요. 각도의 반대로 하면 꿀이다. 왜 말하는 것마다 거꾸로 된다. 저도 사기만 하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면 빠지는 거죠 뭐.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렇게 분할 매수 전략이죠. 무조건. 그죠. 저도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봤어요. 전 원래 분할 매수를 하지만 그래도 마음가짐이 처음에 이제 10을 살라는 마음가짐을 할 때마다 10분의 1만 사고 떨어지면 10분의 9를 사봤거든요. 네. 사고 또 떨어져. 그래서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의 계시다. 이건 누군가가 날 조정하고 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채택하셨구나. 처음에 포트폴리오에 담으실 때 제가 이제 채널에 가서 재미나게 아주 재미나게 들었던 것 중에 전 개인들이 이거 들으셔서 꼭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한 번에 다 사지 않고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 중에 일부 한 3%에서 5% 정도 필수제를 사놓고 마음에 확신이 있으면 몇 달 있다 더 많이 산다. 그죠. 그런 전법. 네. 그죠. 이게 나중에 급등하더라도 배가 안 아픈 정도는 빨리 사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나눠서 사거든요. 이제 그래야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도 조금 단가가 내려가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내 얘기하고 똑같네. 그러면서 저는 요즘에 그래요. 저희 고객 계좌들은 워낙 그 계좌 합치면 계좌 사이즈가 되니까 어떤 종목을 살 때 나눠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시가총액 뭐 1조 이하 5천억 이하는 어쩔 수 없거든요. 나눠서 사야 돼요. 하루에 다 살 수가 없고 하루에 사면 제가 가격을 밀어 올리니까 고점 잡는 당일 고점을 잡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렇게 개인 계좌 같은 경우는 흥분되면 사잖아요. 그러면 단가가 제일 높아. 그렇죠. 항상 제일 높아 단가. 흥분하면 안 돼. 흥분을 낮추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그렇죠. 그래서 한번 사놓고 조금 되씹는 작업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죠.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본능과 너무 반대라서 이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는데 항상 손가락은 먼저 나가 있더라고요. 손가락은 매수 버튼을 누르면서 그때부터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은 샘플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전령을 보내는 거. 그죠. 사실은 그 샘플링을 안 사면 또 조사가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조사와 매수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조사를 다 하고 매수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조사를 시작할 때 매수를 같이 해요. 원칙은 그거잖아. 조사를 다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내 손에 안 들어오면 내 자식이 아니니까 그죠. 살피질 않아. 어차피 못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어차피 난 다 사고 그때부터 조사 시작할 거라는 거 알고 있어. 내 수년의 경험상 물리면 더 열심히 하고. 그죠. 물렸을 때부터가 진짜 조사죠. 그때부터가 진정한 리서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상 그냥 어차피 내가 이런 성격인 거 아니까 그냥 조사 시작할 때부터 사자라고 지금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항상 조사 시작하면서부터 사기 시작해요. 조사를
깊게 하면 할수록 비중이 더 많아지는 거죠. 조금씩 계속 사니까. 예, 그리고 하다가 멈추면 그냥 말고. 맞아. 그러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사놓고 어느 정도 이제 기본적인 건 보곤 하죠. 아무리 그래도 뭐 싼 주식을 사니까 그 정도는 싼 주식이라고 판단되니까 들어갔는데 이제 막 더 열심히 더 깊이 막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막 전화하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이제 2중 3중에 검토를 하는 거는 결국 사놓으면 하게 되고 물리면 진짜 깊이 하게 되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정말 좋으면 더 사고. 그렇죠. 틀린 게 아니었어. 예, 맞았어. 그죠. 네. 근데 그래도 떨어지더라고요. 정말 좋아서 더 샀는데도 항상 떨어져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모두 다 그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일반적인 사람들.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정말 모두 다 이게 내가 사면 다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19년 동안 그래왔고요. 본인이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이렇게 뭐 자책하거나 이게 난 주식이 안 맞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건 당연한 거다. 그렇죠. 저는 이번에 하락장을 맞으면서 난 정말 재능이 없구나. 근데 정말 위로가 되는 건 뭐냐면 저만 재능이 없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다 재능이 없어. 그렇죠. 재능은 원래 없었어. 그냥 운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듣다 보시면 야 이렇게 되게 투자를 못하는 것 같다 하는데 사실은 투자를 정말로 우리 머릿속에 상상하고 이미지를 그려놓는 것처럼 멋진 투자자가 아니더라도 사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개인적인 삶을 사는 데는 뭐 무리가 없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19년 전에 300만 원으로 시작했거든요. 네. 저희 부모님 돈, 저희 어머니가 공짜는 돈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한 1,000만 원 정도만 더 넣고 그 뒤로 더 는 금액은 하나도 없고요. 네. 그게 어쨌든 지금은 경제적 자유를 충분히 이룰 정도는 되니까 저처럼 이런 사자마자 떨어지는 징크스가 계속 발생한 사람들조차 이제 오래 투자하고 그냥 좋은 방향성으로 투자하다 보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영상을 찍은 6월 말 기준으로 거의 많은 분들이 샀다가 지금 왕창 다 물려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럼 보통 이제 사놓고 물리는데 보통 물려서 어느 정도 기간 갖고 가보셨어요? 뭐 다양한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 뭐 물리고 안 물리고를 떠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면은 한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은 들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을 들고 있고 가장 오래 들고 있었던 게 한 7, 8년 정도 들고 있었던 주식도 있고요. 그러면 중간에 어디까지 빠졌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경험? 뭐 반토막 이하도 엄청 많죠. 반토막 이하도 그냥 한 개, 두 개 정도가 아니에요. 그럼 손절을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그죠. 손절이 있나요? 그치, 내 인생에 손절은 없다. 네, 손절 없어요. 그 떨어져서 판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회사를 매각한 적은 당연히 있는데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매각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회사도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당연히 팔아야죠. 근데 그거는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가 안 좋아졌기 때문인 거고 내가 리서치를 잘못했기 때문인 거고 그렇지. 손절이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파는 거잖아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투자법이 통하는 투자법이 있지만 저처럼 이제 오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게 오히려 좀 안 좋은 성과가 되지 않을까. 예를 들면 30% 이하면 손절이다. 기계적 손절, 기관 같은 데서 하는 거. 보통 그런 거 한 10%, 20% 잡잖아요. 저는 10%, 20%로 잡으면 제가 샀던 모든 회사는 다 손절했었어요. 진짜로. 거의 한 개, 두 개 남나? 30%로 가도 4, 5개밖에 안 남아요. 제가 샀던 모든 회사는 손절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말이 안 되는 방법이다. 그런데 결과는 좋았다. 결과는 그래도 이제 제 투자금이 1,300만 원이었고 지금은 경제적 자유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만족하고 있죠. 네. 제가 사실 디피님 부른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요즘에 다들 물려 있을 텐데 그것 때문에 낙담하고 낙심하고 막 그럴 텐데 그럼 최장 지금 물려 있었던 기간으로 최장은 한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제가 벌기 전까지. 물려 있었던 기간을 계산해 본 적은 없는데 그래도 한 2, 3년은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인 2, 3년 상태에서 플러스 상태 마이너스 상태에서 2, 3년. 네, 그러니까 제가 산 금액에서 마이너스에서 2, 3년은 좀 자주 있었던 것 같은데. 징하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사면 이상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좀 압도적인 뭐가 자꾸 느껴지네요. 압도적인 포스. 그러니까 이게 기운이 좋진 않아. 이게 막 투자 잘하는 사람들의 그런 기운은 분명 아니에요. 저는 보면 이게
그냥 일반 개인에 더 가까운 기운. 네. 나는 왜 하면 안 될까? 네. 뭐 이런 기운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네. 좋은 회사라도 버틴 거고, 그렇죠. 회사도 계속 잘하고 있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DP님이 강조하시는 게 내 돈을 맡겼을 때 그 회사가 경영을 정말 잘할 건지 경영자가 중요하다. 아, 그렇죠. 그 얘기는 사실 되게 독특하고 독창적이에요. 네. 한국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는 사람 거버넌스 때문에 잠깐 아, 얘기하지만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까지 뭐 그 회사 사주가 어떠냐 네. 이런 얘기 들 하거든요. 아, 그죠. 그것 좀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스24가 있고 미국에 아마존이 있잖아요. 네. 같은 사업 모델로 시작했다는 거죠. 똑같았죠. 지금은 예스24고 아마존이거든요. 뭐가 차이 날까라고 보면 예스24 너무 좋은 회사고 네. 뭐 저같이 이제 개인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회사지만 네. 야, 아마존이라는 이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땐 사실 경영진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경영진이 어떤 경영진이냐 라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네. 이게 회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사면 3년에서 5년, 길면 막 7년 이상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변하는 그런 시점들을 수익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 변하는 의사결정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못 했었던 게 사회생활 나오기 전에 그냥 교과서나 이런 걸로 이제 책으로나 이런 걸로 이제 기업을 보다 보면 기업은 시스템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실제로 시스템으로 움직이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사람이고 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사람의 가장 큰 의사결정자인 대표는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같이 가져가려면 기업의 대표가 기업의 경영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저랑 친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 가끔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아, 이 회사 너무 좋다. 너무 좋은데 대표가 이런 것만 하면 더 좋아질 텐데 아, 너무 아쉽다. 내가 이런 거 조언해 보면 안 될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하지 마라. 절대 투자하지 마라. 그분은 그 업에서 그렇게 오래 대표로서 그 업만 보고 있는 사람이 방금 투자한 사람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아이디어조차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투자 안 하는 게 맞다. 내가 어쨌든 아무리 똑똑한 나라고 하더라도 고민의 깊이가 같을 수가 없거든요. 네.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죠. 그 산업에 대해서 그렇죠. 그 깊이의 고민을 한 사람이 나보다 멍청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투자를 하면 안 되죠. 예, 절대. 저는 그래서 이제 그런 데는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제가 미국 회사를 많이 투자하게 되는 거 아닌가. 아, 농담입니다. 아, 맞다. 지금 개인 포트폴리오 지금 처음에 시작한 게 네. 이제 몇 년도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셨었죠? 제가 20살 정도부터 시작을 했죠. 네. 네. 20살부터 그러니까 지금 17년 정도. 지금 19년 투자했습니다. 이제 19년. 네, 이제 네네네. 19년째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처음은 한국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시작할 때는 한국 주식을 투자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은 기업 분석을 한 거 보니까 한국 주식은 거의 안 하시는 것처럼 그죠. 보이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제가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한 미국 주식이 절반 정도 되고요. 네. 한국 주식이 한 20%, 30%는 다른 해외 다른 영어권 국가들, 예를 들면 뭐 어. 유럽이나 뭐 홍콩이나 호주나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데들 투자하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하는 게 굉장히 오히려 많은 사람들 언어 장벽이라든가 뭐 자료를 못 얻는다든가 한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회사에 전화도 못 해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한국 투자도 해보셨으니까 한국 투자하고 해외 투자를 다 해보신 분 입장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 그런 말씀은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회사에 전화도 못 해보는데.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저는 너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싫었던 건 뭐냐면 전화를 하면 더 알려주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그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공정공시라고 해서 주주들에게 알려주는 정보는 같아야 되고 시차가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비록 과거보단 지금 훨씬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전화를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알려줘요. 숫자 빼고는 알려주죠. 네. 네, 숫자는 절대 안 알려주고요. 예. 근데 뭐 과거에는 숫자도 되게 디테일하게 맞아요. 예, 미리미리 알려줬고요.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절대 없어요. 분명히 어딘가에는 있겠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숫자를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미국도 어딘가에는 뭐 친한 사람들끼리 뭔가 거래가 되는 게 있겠지만 비중으로 생각했을 때 한국은 누구나 전화했을 때 내부자 정보를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은 웬만큼 친해도 내부자 정보를 모른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같이 내부자 정보에 접근이 힘들고 전화를 할 필요 없는 미국이 훨씬 더 투자하기 좋은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투자 정보가 훨씬 더 많이 개방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훨씬 더 많이 개방돼 있죠. 그리고 개방되는 시점조차 거의 그냥 공개되는 시점이 항상 동일하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그 어떤 대표가 회사의 주요 상황을 공개적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으면 이 인터뷰를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의 시점의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그 인터뷰를 어디서 했는지 막 소문이나 카페나 이런 데 가서 알아야 돼요. 근데 미국은요, 회사의 주요 정보를 다른 데서 얘기를 하면요, 그걸 바로 공시해야 돼요. SEC에 그 정보를 바로 공시해서 링크를 달아서 누구든 공시해서 볼 수 있게 해야 돼요. 인터뷰한 것조차도 네. 어디 무슨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맞아요. 것들을, 네, 그래서 이 시점을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맞춰주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저희 같이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안정적이에요. 근데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영어가. 영어가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했는데 네. 중학교 때부터 아닌가요? 영어 잘하시잖아요. 왜? 네, 어릴 때부터 했는데 영어를 못 하겠어요. 야, 그 DP님이 영어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아니요, 저 정말 영어를 못해. 그래서 근데 하지만 이제 또 우리의 구글님이 네. 이제 구글 트랜스레이터라고 네. 이제 구글 번역기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개발해 주셔서 이제 웬만한 영어 사이트는 다 한글로 볼 수 있고 번역도 실시간으로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구글 번역기를 잘 사용하신다면 네. 그 SEC 공시는 다 구글 번역기로 돌아가거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잘 사용하시면 뭐 언어 장벽도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네.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한국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로직이 좀 단순하다. 그러니까 단순하다기보단 한국 투자할 때 제가 지금까지도 느끼고 있는 감정은 나 여기 주담이랑 안 친하고 여기 내부자 정보를 모르는데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의 여지가 어느 정도 있다면 미국은 그 의심의 여지가 저는 훨씬 낮아요. 네. 미국에 투자할 때.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훨씬 더 유리한 환경이다. 네, 개인들이 정보를 접근하는데 그냥 기관들과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아니 그러면 네. 하나 이제 의문이 드는 게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미국의 빅테크라든가 큰 기업 투자는 너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중소형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S&P는 대기업이 500개인데 네네네. 뭐 러셀은 2,000개, 중소형이 2,000개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 투자는 오히려 그렇게 정보가 많을까 하는 생각도 그래서 오히려 중소형 투자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얼핏 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미국은 우선 기본적으로 사업 보고서에 나오는 양이 많아요. 하다못해 우리나라로 치면 항공사, 대한민국 항공사와 미국 항공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잖아요. 공개돼 있는 정보가 아예 달라요. 예를 들면 무슨 저는 말인지 알겠어요. 항공사 해외 항공사를 볼 때는 마일마다 얼만큼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에서 얼만큼 어떤 비용으로 쓰고 이런 것들을 다 정보로 오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공사들의 코스트나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바로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 항공사들은 그 내부 정보 수준이네. 네. 근데 대한민국 항공사는 그걸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항공사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회사의 코스트 경쟁력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투자하는 거지? 해외는 그걸 그냥 공개해 놓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건 영업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해외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공개하고 있어요. 제가 항공사를 미국에서도 투자해봤고 유럽에서도 투자해봤고 그 동남아 쪽에 있는 항공사도 투자를 해봤는데 다 공개돼요. 다 공개돼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는 정보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대한민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대표와 그 부장을 알아야 되는 거고 해외에서 투자하기 위해선 그냥 사업 보고서만 보면 되는 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개인한테 유리한 거죠. 네. 하기야 그 우리 노근찬 세대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IR 좀 열심히 해라라고 하면서 포스코나 이런 한국의 대기업들 있잖아요. 삼성전자. 네. 사업 보고서 상당히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렇죠. 요약 그냥 다 돼 있어. 그냥 한눈에 다 그 짧은 줄에 그 회사를 다 파악할 수 있도록 그게 그냥 진짜 A4 몇 장 안 되게 쓱 다 해주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편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게 너무 안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회사의 주요 지표를 해외는 공개하고 한국은 거의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그걸 알기 위해서
너무 다양한 맞아. 방법을 써야 되는 거죠. 저도 전화해 보면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항상 물어보는 게 가동률이 어떻게 되세요? 그쵸. 그 가동률이란 건 어떤 기준의 가동률이에요? 뭐 3교대예요, 2교대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지금 실제 가동률과 진짜 할 수 있는 캐퍼시티 대비 가동률 얼마야 이런 거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냥 공개해 주면 되는 거네.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그 한국에서는 그런 거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잖아요. 네. 전 미국에서 전화해봤거든요. 우선 IR 담당자를 연결하는 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오히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전화 하나에 IR 담당자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건 한국의 중소기업이 그렇죠. 예. 근데 미국은 좀 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그게 IR 담당자랑 연결하는 게 우선 쉽지 않고 이게 전화보다는 뭐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질문을 해도 다 대부분의 대답은 이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나 아니면 이거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냥. 그러니까 공개돼 있는 정보를 알려주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거나. 공개돼 있지 않았는데 너한테만 알려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저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그렇구나. 네네네.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고 장단점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국내 투자는 장점이 없어요? 저는 이제 투자를 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이제 제가 좀 잘 아는 기업, 그러니까 리서치를 하지 않아도 잘 아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거든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거잖아요. 네. 내가 어떤 직업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고 어떤 취미를 하고 있느냐에서 그렇죠. 따라도 다를 건데 아무래도 그 대상이 한국 기업일 가능성이 더 높죠. 왜냐하면 내가 한국인이고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한국 비중이 어느 정도는 항상 같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실생활에서 뭐 예를 들어 과자를 사 먹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근데 어디 과자야? 라면 먹었는데 이거 맛있는데 어디 거야? 그렇죠. 이런 식의 네네네네. 이런 그 피부로 닿는 피터린치식의 접근은 훨씬 더 한국이 유리하다. 그죠. 네. 그리고 저는 그런 접근을 제 투자의 좀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이 좀 접근성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이 시점에서 디피님의 이 방법을 개인들이 정말 좀 열심히 귀담아 들어서 따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물려가지고 괴로워하시는데 그게 일상이다라고 허허 털고 웃으시면서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 근데 사실 원래 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도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 사면 꼭 물려. 사면 꼭 물린다고요? 그죠.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너무 많이 그런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예, 뭐 사자마자 올라가기를 다 꿈꾸지만 그건 꿈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실 텐데 그건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